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유아 행동 지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에는 정서와 관련된 유아의 문제 행동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행동이 정말 문제인지 아닌지는 교사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교재에 기록되어 있는 사례나 지도 방법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한 경우는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할까? 혹은 지도가 필요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유아의 행동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요,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유아의 행동으로 화내는 행동과 자신감 부족이 있습니다. 분노, 화가 났을 때는 이제 분노가 일어나지요. 분노는 강렬한 감정입니다. 신체적으로 변화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 심장이 이렇게 콩강콩강 되기도 하고, 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기도 하고, 주먹을 이렇게 쥐기도 합니다. 여러 감정이 복합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정서가 분노입니다. 분노는 위기에 대처하거나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건설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나친 분노는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까요? 이끌어내지 못하지요? 부모나 교사는 다루기 힘든 유아의 분노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유아의 정서 표현과 또래 관계는 아주 관련이 깊은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또래와 잘 어울릴까요? 잘 어울리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유아는 정서 표현을 할 때 또래들과 잘 지내는 유아들보다 더 부정적이었고 놀이에 끼어들 때도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화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또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화내는 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 화를 자주 내는 부모들의 자녀가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데요. 유아는 화내는 성인을 쉽게 모방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정서적 환경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합숙하기 힘들기 때문에 화내는 행동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아는 성인의 정서 표현을 관찰을 하고요.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에서 정서 표현성을 배우게 되는데, 부모의 정서 교육 실제와 유아의 행동 간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부모의 정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유아의 스스로 감정 달래는 거, 정서 조절, 능력 및 집중력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코칭을 많이 하는 부모의 자녀는 생리적 측면에서 감정 조절을 잘했으며 감정이 유발되는 사회적 상황에서도 자기 감정을 잘 다루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아가 연령이 어릴수록 화를 쉽게 잘 내는데요. 발달 단계에 따른 사회정서적 언어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신의 요구를 좀 더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신체적 행동을 수반하는 화내는 행동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유아는 자율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화를 적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환경은 유아들 스스로 옷을 걸고 유아들이 쉽게 교구나 놀잇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아의 화나는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을 못하가만요 여기 표지법을 활용해서 사건 전 화내는 행동,
사건 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아가 화를 내기 전 서는 조건은 무엇인지, 화를 내는 상대는 누구인지, 화를 낼 때 동반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유아가 화를 낸 후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려해서 기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사건 전 5월 6일 상혁이는 사키노리 영역을 선택하고 싶었으나 다른 유아들이 영역 이름표를 모두 걸어서 할 수 없게 되었다. 사건 상혁이가 이름표에서 원제 이름표를 떼어 바닥에 던졌다. 원제는 이름표가 자기 것임을 확인하고 운다. 사건 후 교사가 상혁이와 원제에게 다가가자 상혁이가 다른 영역으로 이동한다. 5월 7일 사건 전 역할 영역을 선택한 상혁이가 영역으로 들어가 채연이에게 같이 놀자 하고 말한다. 사건 그러나 채연이가 너랑 같이 놀기 싫어 하고 답변하자 채연이가 들고 있던 프라이팬을 빼앗아 화장실로 들어간다. 사건 후 채연이는 교사에게와 상혁이랑 다시 같이 놀지 않겠다고 말한다. 5월 8일 사건 전 조형 영역을 선택한 상혁이가 준우가 먼저 사용하고 있던 딱풀을 말없이 가져온다. 사건 야, 권상혁 내가 먼저 쓰고 있었잖아. 말도 안 하고 가져가냐? 하고 상혁이 손에 있던 딱풀을 닦아챈다. 상혁이가 다시 딱풀을 가져오려고 하자 의자가 쓰러뜨리고 자기도 넘어진다. 사건 후 상혁이가 큰 소리에 약간 무안한 듯 의자를 급히 두 손으로 세운다. 요약해서 상혁이가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다른 유아들과 갈등을 경험한 후 기린반 약속을 상혁이가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뭐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갈등 상황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그러나 5월 7일의 경우 상혁이가 채은이와 놀고 싶어하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채은이에게 거부당하자 다시 채은이가 들고 있던 놀잇감을 빼앗아 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반 규칙을 먼저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친구들이 상혁이와 함께 놀고 싶어 할 점을 상혁이와 이야기 나눠보고 채은이에게는 상혁이에게 함께 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친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고운 말을 쓰도록 지도해야겠다라고 교사가 요약 해석을 했네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유아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과정에서 분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관심을 끌기 위한 분노 표현에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유아가 화를 내기 이전에 분노의 감정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유아와 함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무슨 감정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유아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화를 표현하기보다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유아가 화를 내는 것은 유아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어떤 욕구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거나 불안정하거나 혼란스러울 때도 분노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아가 화를 낸다고 해서 교사 역시 화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아들은 상황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특정 감정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서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는 유아의 정서 조절에 일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장소, 표현의 인과관계를 유아와 이야기 나누는 것도 지도 방안일 수 있지요. 화를 내거나 친구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오히려 증가시키기 때문에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너가 화가 난 것은 너가 열심히 만든 탑을 친구가 무너뜨려서 그런 것 같구나. 그런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한번 너 스스로 결정해 보렴. 가능한 한 문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겠지요.
교육 활동에서 색풀 그림 그리기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381페이지에 나오는 교육 활동이에요. 살펴볼까요? 활동명. 나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색풀 그림 그리기입니다. 활동 목표. 감정을 언어화하기 어려운 유아를 위해 색 또는 선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서와 그 변화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표상하여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대상 연령 만 2세 이상입니다. 활동 유형, 조형 활동이고요. 활동 자료, 이거 너 가져 라고 하는 책, 그리고 16절 마닐라지, 색실 또는 색풀, 접착 시트지입니다. 활동 내용 볼게요. 이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유아에게는 매 순간이 도전입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것과는 다르게 지그재그로 엉망진창으로 그려지고 색을 고르는 어려움, 쏟아지는 물감들로 인해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주인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웃음을 되찾는다라는 거예요. 활동 방법, 이거 너 가져를 유아들과 함께 읽어봅니다. 두 번째, 그림책의 내용을 회상하며 정서의 변화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그림책 속에 친구가 짜증났을 때 그림이 어떤 모양이었지? 그때 표정이 어땠나요? 친구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친구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나나요? 웃는 마음이 되었을 때 어떤 그림을 그렸나요? 왜 그림의 모양이 달라졌을까요? 너희들도 화나고 짜증나는 마음에서 웃는 마음으로 바뀐 적 있어요? 어떻게 해서 달라졌나요? 기분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구나. 다음, 자료를 탐색하고 활동을 소개합니다. 색풀을 이용해서 그림책 속의 친구처럼 내 마음을 그려볼까요? 선생님 그리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 마음이 어떤지 이야기해 볼 수 있겠나요? 자, 3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과 이야기 한번 보세요. 빨강, 노랑, 파랑 마음은 오빠랑 동생이 놀아줄 때 기쁜 마음이고, 검정 오빠랑 동생이 괴롭힐 때 화난 마음이에요. 검은 마음이 좋은 마음 밑에 있다가 화가 나면 올라와요. 검은 마음은 검은 화를 쏘고, 파란 마음은 파란 검을 날리면서 싸워요. 검은 마음을 이기고 싶어요. 그러면 착한 어린이가 될 것 같아요. 곰돌이가 감옥에 갇힌 마음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착한 마음, 도와주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좋은 마음, 내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네. 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활동 방법. 정서를 어떠한 색과 선으로 표상할지 계획을 하고요. 색풀을 이용해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어떤 마음이 들지, 눈을 감고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서 어떤 마음을 만났는지 이야기 나누고요. 내 마음을 어떤 색과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지, 활동이 끝난 후 유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전시하고 또 책으로 묶어서 그 경험을 재방문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이라는 동화책을 활용해서는 표지에 나타난 주인공의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림책을 감상하는 것. 그림책의 내용을 회상하며 주인공의 정서 조절 과정에 대해서 토의하고요. 소피는 왜 정말 정말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난 소피는 어떻게 했나요? 소리를 지르면 소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다를 바라보는 소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너희가 소피라면 어떤 방법으로 내 마음의 화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났던 상황을 회상하고 긍정적인 정서 조절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너희들도 소피처럼 정말 화가 난 적이 있나요? 화가 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했나요? 내 마음속에서
화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유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제시된 정서 조절 전략들을 전지에 기록해서 표정 스티커를 이용해서 각각의 정서 조절 방법을 평가합니다. 친구들이 많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네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화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더 화가 날 수도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웃는 표정을 붙이고 이렇게 해도 화가 사라질 것 같지 않은 방법에 찡그리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그리고 활동을 평가하고 UI 토의 결과를 교실 내 지정된 위치에 전시하고 일주일 후에 직접 사용했던 방법과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평가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정서 조절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신감 부족입니다.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과 해결해야 할 과제의 난이도를 비교함으로써 형성이 되는데요.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과제의 난이도가 높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죠. 유사한 개념으로 자아 존중감이 있는데요. 자아 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신뢰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인성적인 특성입니다. 개인의 적응과 건강한 성격 발달과 자아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고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신감이 낮은 아이는 반대로 공포 때문에 움츠러들고 집단에 참여하지 않고 소심하며 자신의 능력과 판단에 회의적일 수 있어요. 타인의 성취보다 자신의 성취를 불리하게 평가하고요. 유아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또래보다 낮아서 활동 수행에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신이 타인보다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활동 수행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고 낮은 자존감이 그 원인일 수 있고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부모의 영향으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양육 태도가 원인일 수 있고요.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특정한 부정적인 경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유아의 자신감이 부족한 행동을 살펴보고 일화 기록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자신감 부족이 드러내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일화 기록을 할 때 정확한 유아의 객관적 발달 수준은 어떠한지, 관찰 상황에서 또래의 부정적인 피드백은 있는지, 유아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장점은 무엇인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겠습니다. 양육자에게 유아의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유아 행동과 태도에 대한 적절한 기대 수준을 갖도록 합니다. 양육자가 발달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유아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피드백을 하는 경우 교사가 유아 연령에 적절한 발달 정보를 상담, 가정통신문을 제공해서 자녀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수준을 갖도록 합니다. 두 번째, 교사는 면담 등을 통해서 양육자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등을 활용해서 양육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교사의 조력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양육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개별 유아의 구체적 장점을 찾아서 격려하기인데요. 교사가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유아의 구체적 행동에 구체적 장점을 찾아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불안정하거나 혼란스러울 때도 분노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가 화를 낸다고 해서 교사 역시 화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유아가 화를 내는 것은 유아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어떤 욕구의 표현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교사가 파악한 유아의 장점을 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자신감 부족에 대한 지도 방법입니다. 마지막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유아가 성공적 경험을 갖도록 수준차를 고려해서 동일 학급에서도 서로 다른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인데요. 동일한 활동을 제시하더라도 재료나 방법, 수준차를 고려해서 다양하게 제시하거나 낮은 수준 활동에서 높은 수준 활동으로 진행을 해서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것도 지도 방법일 것입니다. 교실 내 교육 활동으로 누구나 각자 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찾고 다른 사람의 장점도 인정할 수 있는 태도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 주인공의 감정에 중점을 두어서 그림책을 감상하고요. 그림책의 내용을 회상하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친구들이 잘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보라는 잘하는 게 무엇이었나요? 처음에 보라가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는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보라의 기분은 어땠나요? 유아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또 주인공에게 편지 쓰는 활동을 진행을 해서 용기를 내서 자신의 장점을 찾은 우리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서 그, 어, 글자를 모르는 친구는 잘할 수 있는 일을 그림으로 그려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활동으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자신감 부족은 문제 행동이라기보다는 교사가 세밀한 관찰에 의해서 지도가 필요한 유아의 행동일 수 있다라는 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사례와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